LG전자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여파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46% 관세 폭격을 맞은 베트남의 일부 생산법인이 있는 데다 내년 7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협정 재개정이 예고되면서 타격이 우려됩니다. 현재 미국 6대 주요 생활가전 분야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2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틀 뒤부터 지금 상호관세가 시작이 되는데 LG전자는 일단 USMCA 덕분에 한시름 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 정책에 고심하던 LG전자가 잠시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협정인 USMCA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들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LG전자는 멕시코 레이노사에서 미국향 TV, 또 몬테레이에서는 냉장고와 오븐, 라모스에서는 전기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세 폭탄에 대비하기 위해서 냉장고와 오븐은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이전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 내년 USMCA 개정을 앞두고 캐나다, 멕시코와 재협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안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멕시코로 들여와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 아시아 공장에서 만든 중간재를 상당 부분 멕시코로 수입해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규정이 강화가 된다면 공급망을 상당 부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멕시코도 좀 안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건 하지만 일단 관세를 피하게 됐고요. 베트남에도 생산법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세율 46% 적용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매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지난해 연결 기준 LG전자의 총 매출이 87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베트남 법인 매출이 5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법인 매출이 1조 6천억 원인데 베트남 법인 매출이 3.5배나 많은 건데요. 지금 베트남 하이퐁 공장에서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또 차량용 통신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미국향 제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미국 수출용 비중이 높은 멕시코 법인보다는 베트남은 좀 타격이 적겠지만 그래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베트남 법인의 관세가 적용되는 게 LG전자 자회사가 이제 LG 이노텍이 해당이 되는데 예. LG전자의 연결 실적에는 이 지분 40%를 보유한 LG 이노텍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이 전체 매출 중에 LG전자 전체 매출 중에 2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 LG 이노텍 전체 매출 21조 원 중에 4분의 1 정도인 5조 4천억 원이 베트남 하이퐁 공장의 매출입니다. 그렇게 되면 LG전자 베트남 매출 또 LG 이노텍 베트남 매출을 합치면 11조 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LG 이노텍은 이 베트남에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애플향이기 때문에 미국향 제품의 관세 영향을 상당 부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서 이게 향후 LG전자 실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미국향은 현재는 이제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이 되지만 베트남도 앞으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우려들 속에서 당장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일단 매출은 22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예. 영업이익은 1조 2,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증권가 추정치보다 매출이 한 3% 정도 높았고 영업이익은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특히 일단 1분기 매출이 22조 원을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인데 LG전자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 구독 서비스가 좀 이제 굉장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서 앞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이 가전제품, TV나 노트북 신제품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고 특히 냉난방 공조사업본부를 대폭 키울 계획인데 일단 LG전자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AI 데이터 냉각 시스템인 칠러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좀 성과가 앞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 데에 트럼프 관세가 오히려 한 몫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좀 약간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LG전자가 1분기에 1조 2,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좀 굉장히 수익성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의 이유에는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일단 LG전자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이 좀 부피가 큰 가전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운반에 필요한 물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LG전자가 지난해 쓴 물류비가 총 3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무려 17%나 늘어났는데 그런데 올해 초에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무역 전쟁이 좀 심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해상 물류비를 측정하는 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좀 보면 2023년에는 연평균 한 1000포인트였는데 2023년 평균은 2500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3월에는 1300, 또 올해 4월 초 기준으로는 1400까지 좀 떨어지면서 일단 뭐 교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운임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 대비해서 이제 물류비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해운업계는 이 지수가 1천선, 그러니까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LG전자는 물류비에서만 올해 약 5천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반영을 하게 되면 LG전자 2분기 매출은 22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지금은 한 1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증권가의 추정치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USMCA 재협상이 좀 남아 있고 또 베트남 법인의 관세 폭탄이 좀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행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분석했습니다.